일본은 역사 왜곡을 위해 참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비단 일본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진짜 별의별 꼼수라는 꼼수는 다 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독도는 우리 땅의 멜로디를 대사에 활용해 간접적으로 독도를 세계의 우리 땅으로 각인시켰듯이 일본의 역사 왜곡 아이디어 또한 이에 못지않게 기발합니다. 하지만 전세계에서 이런 일본의 꼼수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해서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캡틴TV 팩트 체크. 최근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징용으로 악명 높은 군함도 탄광의 진실을 왜곡하는 근대산업시설 전시관의 일반 공개를 했는데요. 일본의 약속 위반에 한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유네스코는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하,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류의 보편적인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지정하는 유네스코에서 대체 왜 그럴까요? 유네스코 혹시 일본으로부터 돈 받고 있나요? 맞습니다. 유네스코의 일본 역사 왜곡 함구에는 거액의 분담금을 내며 영향력을 키워온 일본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네스코는 미국이 회원국에서 완전히 탈퇴한 뒤 2019년 회원국의 경제력에 따라 분담금 배분을 다시 했습니다. 올해의 경우 회원국 193개국이 총 3,154억 원의 분담금을 나누어 냅니다. 이에 따라 일본이 11.05%로 2위가 되었지만 실제로 매년 300억 원 넘게 납부하는 일본은 2011년부터 8년간 실질적으로 유네스코에서 최고의 큰손으로 힘을 과시해왔습니다. 한국은 2018년 13위였다가 10위로 뛰어올랐지만 2.93%로 일본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이 왜 이렇게 유네스코에 많은 돈을 내는 것일까요? 역사 왜곡이랑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돈의 힘을 이용해 유네스코를 상대로 횡포를 부리기도 했는데요. 일본은 징용자들이 1000명 가까이 동원되었던 군함도의 세계유산 등재에 한국 정부가 반대를 하자 유네스코에 이를 무시하도록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2015년 일본의 반대에도 일본군에 의한 난징 대학살 사료가 세계 기록 유산이 되자 분담금을 수개월 체불하며 실력 행사를 했습니다. 또한 2017년에도 유네스코가 위안부 자료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하자 또다시 납부를 미루어가며 협박을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일본이 잘하고 있다, 중국이 잘하고 있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해왔던 것도 모두 돈의 힘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체 분담금의 22%를 책임지던 미국이 나간 뒤 유네스코 본부와 다른 회원국들은 큰손이 또 빠져나갈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유네스코가 군함도 문제에 대해 일본을 몰아붙이기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제기구 수장을 맡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은 돈으로 국제사회에 깊숙한 곳까지 역사 왜곡과 자국의 현실을 숨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역사 왜곡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돈뿐만이 아닙니다. 꼼수를 쓰기도 하는데요. 최근 영국 케임브리지 사전이 일본 야스쿠니 신사를 신성한 장소로 표현한 예문을 실었다가 삭제했습니다. 케임브리지 사전에 나온 엔슈라인이란 단어입니다. 당초 케임브리지 사전은 영단어 엔슈라인의 예문으로 Almost 2.5 million dead are enshrined at 야스쿠니라는 문장을 사용해왔으나 지금은 고쳐진 상태입니다. 해당 단어는 신성한 장소에 안치하다, 봉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전범이 있는 일본 야스쿠니 신사가 이 단어를 설명하는 예문으로 언급되었는데요. 이에 의구심을 가진 한 한국인 청년은 이 예문이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 민원 사이트인 국민신문고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식민지로 만들며 대한민국 역사 이전 우리의 뿌리를 파탄내고 난도질을 한 사람들이 묻혀있는 곳인데 이런 곳을 신성한 장소로 칭하며 단어를 설명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민원을 접수한 외교부는
의견은 영국 대사관에 전달했고 대사관은 케임브리 측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대사관에서 출판사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야스쿠니 신사는 19세기에 건립된 이후 수많은 일본인들의 영혼을 기리는 곳으로 사용하긴 하지만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들이 함께 묻혀있고 일본이 과거 군국주의를 미화하기 위한 상징으로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장소인데 다소 신성한 느낌을 주는 단어의 예문으로 야스쿠니 신사 관련 내용이 쓰이는 것은 부적절하고 둔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케임브리지 출판사에서는 그동안 유감스럽게도 간과해왔는데 지적해줘서 고맙다는 입장과 함께 충분한 이해를 했고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현재 예문은 다른 문장으로 교체된 상태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 20대 한국인 취준생을 향한 칭찬의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개념 있는 남자네요. 너무 훈훈해요. 외교부에서 특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했습니다. 곁에 있으면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주고 싶네요. 화이팅!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부모님이 자랑스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외교부가 특채로 뽑아줘라. 훨씬 일 잘할 것 같다. 근본이 있는 친구네요. 자긍심 갖고 살아도 될 듯. 진정한 애국자십니다. 앞으로도 사실을 알려 일본과 극우 세력들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달리 할 말이 없네요. 훌륭하십니다. 하루빨리 좋은 직장에 취업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아직 대한민국은 살아있고 일본은 머지않아 석고대죄할 것입니다. 외교부에서 특채에 채용해라. 인재다. 저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을 직원으로 뽑아야죠. 우와 대단하네요. 자랑스럽습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역시 세계 주요 언론 AP통신, 로이터통신, CNN, BBC, 뉴욕타임즈, 신화통신 등 전세계 주요 20개국 50여 개 매체에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와 약속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조목조목 짚어주며 군함도 관련 일본의 역사 왜곡을 보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강제동원에 대한 세계적인 주요 언론 매체의 기사가 거의 없어 이번 기회에 제대로 소개되어 세계적인 여론으로 일본 정부를 압박해 나가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본 언론조차 인정한 사실입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에서도 이번 일에 관련하여 과거의 사실을 덮는 역사 수정주의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부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일본은 역사 왜곡을 바로잡으려는 대한민국의 이러한 노력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생각할 정신이 없습니다. 일본 규슈에는 며칠째 엄청난 폭우가 이어지면서 수십 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폭우라며 최고 수위의 특별 경보도 발령했는데요. 규슈 북부의 나가사키와 사가, 후쿠오카현에는 레벨 5의 호우특별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레벨 5는 5단계 경보 중 최고 수위 단계로 대규모 재해가 임박한 비상사태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폭우라며 산사태와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즉시 대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재난 피해 지역인 구마모토와 규슈 남부에 다시 폭우가 쏟아질 위험도 있다며 경계를 풀어선 안 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대처는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코로나 대처 역시 일본의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연일 100명을 훌쩍 뛰어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하, 코로나 환자가 폭증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노력은 개뿔.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일본 야구기구는 예정대로 10일부터 관중을 받기로 했습니다. 일본 스포츠 전문 매체 스포츠 호시에 따르면 일본 프로축구 제1리그와 합동으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는데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드디어 10일부터 제한적으로나마 관중이 입장한다.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KBO 리그보다 늦게 출발한 일본 프로야구는 유네스코에 돈 쏟아붓느라 재정이 어려워졌는지 관중 입장에서는 KBO 리그보다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일본 프로야구는 경기당 관중을 최대 5,000명까지 8월 1일부터는 경기장 수용 인원의
50%까지 점차 관중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스포츠호시는 도쿄에서 연일 10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경기는 도쿄에서 먼 서일본에서 집중적으로 개최된다고 보도해 한국인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은 일본의 용감한 행보에 우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니 아베씨 돈 없어요? 이 시국에 프로야구 관중을 받겠다고요? 아니 홍수 났다면서요. 대피소에 사람들 몰리면 코로나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할 텐데 야구까지 관중을 받겠다고요? 아니 돈 없는 거 알아요. 일본 총무성에서 발표한 5월 가계조사가 지난 4월에 이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거 알아요. 지역 경제랑 각종 지표 다 망해가는 거 알겠는데요. 그래도 프로야구 관중을 받겠다니 생각이 있습니까? 유네스코의 역사 왜곡하려고 돈 내니까 나라에 돈이 없는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데 돈 다 쓰고 결국 국민들 등골 브레이커로 총리로 등극하시네요. 이게 다 한국 사람들 건들면서부터 이렇게 된 거 아시죠? 와 진짜 한국 사람들 정말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정예구현을 이렇게 똑부러지게 하는 국민들 봤습니까? 진짜 최고입니다. 짱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